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신문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돼서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약간 좀 혼란이 생기는 게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뭐 자정까지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실질심사가 저녁까지도 이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오늘 이어진 절차는 실제로는 이 소명자료 제출, 즉 서면을 위주로 또 판단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1시간 안에 끝났다고 해서 뭐 법원이 뭐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법원이 이미 뭐 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형식만 취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이 1시간여간의 그 신문 동안 분위기는 좀 어땠을 거라고 어떻게 좀 추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즉 법무부와 검찰 대검 측은 아주 강도 높게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가 여러모로 이제 근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무 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실질적인 어떤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법무부 측은 지금 징계 청구한 것이 충분한 이제 사유가 있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해임 청구에 이를 정도의 이러한 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이제 집행 정지하는 것은 또 실익이 없다, 이렇게 좀 반론을 한 것으로 보여서 아마 굉장히 불꽃 튀는 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많은 그 취재진들이 이 현장에 나가서 이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목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측의 입장 잠깐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들어보시죠.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긴급한 필요성에 관하여서도 이틀 후면은 실효되는데 시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양측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렇게 주장하는 것만 들어서는 양쪽 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두 대리인의 이야기 중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부분인데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은 실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느냐를 따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 자료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따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정말 이거를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정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만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법원의 여러 그동안 수십 년간 쌓여온 결정들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내려진 이 직무집행 정지 결정 명령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사안이 상당히 정치적인 소재가 됐고 예. 또한 지금 정치권의 공방 소재가 됐고 또한 여야 양당의 어떤 지원을 받는 국면이 됐습니다만 오늘 재판은 그거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정치 싸움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지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오늘 법정에서는 어느 당 입장이 옳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그동안 정립되어 온 뭐 법령도 있고 또 판례도 있고 결정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요건 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있지만 공익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렇습니다. 공익에 대한 예. 부분을 판단하면서 이번에 이제 추 장관이 제기했던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어떤 비위들, 중대한 혐의들 이런 것들을 이 집행정지 신문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잖아요. 이번 절차에 있어서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한 건데 예. 신청을 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고요. 예. 이제 피신청인은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요건이 존재한다는 거는 신청인인 윤석열 총장이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 주장을 하고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서 판사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요건, 예. 공익상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건 집행정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예. 하는 부분은 피신청인이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은 추미애 장관 측이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거 다만 며칠이라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고서는 공익상에 심대한 위해가 가해진다라는 예. 점을 소명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과연 어떠한 근거를 제출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예. 짐작해 보자면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감찰을 이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름 절차를 진행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 회견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액션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이미 다 어느 정도 제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번 판단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거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건데 이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결국에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로도 공연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 조남관 차장은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그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불렸던 채널A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그리고 대검 간에 이제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어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좀 중립적인 인물이다 또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 쪽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이제 올린 것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뒤집어 보자면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 청구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 사실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이제 권력의 어떤 민주적인 통제라든가 검찰은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일이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인데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 논리를 어떻게 그동안 정권과 법무부가 설득을 해왔냐면 결국 여기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대상은 지금의 이제 대검 지휘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특수부 출신의 엘리트 검사들이다. 네. 이 분들이 어떤 그동안에 너무 이제 기득권을 남용하여서 대다수의 형사부, 공판부에 있는 일반 검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거다라는 게 그동안 검찰 조직을 설득해온 검찰 개혁의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외의 어떤 법 전문가들, 법조인들 그리고 법조 단체들이 상당히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 어느 소속임을 불문하고
평검사 내지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검찰 직원들까지도 다 지금 징계 청구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에 일부분 동의를 해온 이런 지금의 어떤 조남관 차장의 입장에서는 이 예. 검찰 조직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조남관 차장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 조직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을 대행하고 있는 직무대행으로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뭐 예를 들면 검사들이 어떤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 모든 어떤 상황에서 검사들이 다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 그것은 그렇게 예. 생각이 되지만 예.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 징계 청구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도 그리고 지금 검찰 대검 지휘부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제 그 점을 드러내는 어떤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김민하 평론가께 여쭤보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추장관을 보좌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검사고요. 예. 네, 검사 출신이고 또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직의 안정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이죠. 예, 짐작입니다만 이 상황이 강대강 국면으로 가고 결국 누군가는 패배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예. 이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도 김민하 평론가와 좀 유사한 입장인데 예. 이번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야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테고 또한 앞으로 어떤 세력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믿는 그런 신뢰와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과연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지금 굉장히 격하게 격돌하고 있고 법정까지 가서 판사 앞에서 지금 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 있는 격이 됐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이런 국면이 발생했다는 거 외에 그 앞에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런 감정 싸움과 여러 가지 다툼과 공방이 펼쳐지고 뭐 날선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예. 애초에 시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갈등의 끝은 무엇인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조남관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더불어서 법무부 검찰 담당관실 내부에서도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감찰 결과 문건은 죄가 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설명도 없이 삭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대면해서 감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검에 갔던 평검사 2명 중 1명인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썼다는 것이죠. 이게 뭐 징계를 고려하거나 또는 뭐 감찰을 검토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사안이다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른바 이제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다라는 내용에 즉 현행 법령을 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좀 제시를 한 것인데 이후에 이제 그 대검이 수사 의뢰를 할 때 이 보고서 내용이 이제 배제가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지 않다. 이 네네네. 보고서의 최종본에는 결국 그러한 이제 의견도 이제 같이 편철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당장은 어떤 뭐 법리를 위반하였는지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다른 단서들을 찾아봐야 이제 그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결국은 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에 대한 감찰관실 내부의 어떤 충분한 동의도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수사 의뢰를 하고 법무부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검을 압수수색할 때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수사 지휘를 사실상 법무부가 했다. 그런 이제 뭐 의혹 제기도 있고 해서 이게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그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는 이 감찰이나 징계 청구의 절차적인 적정성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할 텐데 아마 이 절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말씀 받아서 손수호 변호사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면 이 지금 그 보고서와 관련돼서 법무부와 이정화 검사 주장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서 뭐 감찰위원회도 있고요. 뭐 오늘 당장 이 집행정지권 말고도 내일 감찰위원회도 열리고 모레 징계위원회도 열리는데 좀 새롭게 등장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 쟁점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단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다른데 실제로 같은 사안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약간씩 바꾸어서 얘기한 결과 국민들이 헷갈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고 삭제했다는 주장을 이제 봤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그럼 마음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건에 손을 댄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까지 나가기는 아직 약간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누군가 한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아닐지라도 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검찰 조직 내에 징계 폭풍이 한번 휘몰아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오늘 심리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빨리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늦어도 징계위가 열리는 수요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의 1차 판단 언제쯤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집행정지 사건들 그동안 처리한 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가장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제 그 판단이 나온 게 한 2주. 2주요? 2주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사건 중에는 가장 빨리 나온 게 3일 후였습니다. 3일. 그런데 꼭 3일, 최소 3일은 필요하다. 뭐 2주면 뭐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안과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한 조직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사건은 오늘 이 재판은 신문기일이 열린 건데 이건 집행정지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즉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을 했느냐, 윤석열 총장이 징계 사유가 존재하느냐, 그럼 징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럼 장관이 잘못한 거냐, 총장이 잘못한 거냐, 이거 따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오늘이라는 보도들이 참 많긴 한데 뭐 이제 그 전문가 특히 이제 법조인들끼리의 전망이 너무 많이 달라서 법조인이 아니신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혹시 어느 정도로 빨리 나오거나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길게는 2주도 보시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법조인들도 모르는 것을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이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원은 이제 법과 증거와 법리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 같은 이제 평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론도 법원이 신경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법원이 너무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당장 결론을 내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직무에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2일날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정
재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면 또 법원이 너무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가 뭐 열리는 당일 뭐 아침에나 이 결론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이 결론을 내리나 마나한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뭐 내일이나 뭐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 가장 뭐 이 여론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사법부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만 집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전망이 있어서요. 뭐 이제 내일 또 감찰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결론 보고 뭐 예를 들면 이 행정소송 심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징계위 다음에 나올 것이다. 뭐 여러 전망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뭐 저희가 다 모르는 거니까요. 아마 그 징계위원회 결정 다음에 선고할 계획은 아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론을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존재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시점이 되면은 지금 오늘의 이 판단은 사실 큰 가치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